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김하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훈이님, 리소님 어서 오시고요. 네, 크스노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자, 목소리 여기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네네. 고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고말리님, 아프로님, 그리고, 네. 네, 스텔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최영희님도, 최영희님, 이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러브포유님, 그리고 하루미소님, 대박이다님, 10억님, 10억을 향해서님, 그리고 DHK님, 돈포게데이님, 그 다음에 형님, 대박대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디비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자, 12월, 오늘 이제 7일이죠. 자, 월요일, 자,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뭐 시작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2주 남았죠. 그죠? 네. 크리스마스 얘기를 제가 앞으로 자주 할 건데, 크리스마스를 왜 자꾸 얘기를 할 거냐? 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개인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런데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한 3주 전 그때부터 되게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네. 전문가로서 네, 종목을 추천하고 또 어떤 걸 설명할 게 있죠. 굉장히 나중에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왠지 아세요? 네. 종목을 추천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전문가 10년 넘게 했다 그랬죠, 그죠? 그동안에 굉장히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제가 방송을 거의 매일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 주식 좀 사시라고요.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고 좋은 주식을 좋은 마음으로, 그죠? 네, 좋은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많이 내시라고 용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회원들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즉 누적 수익을 크게 내게 하려고 저 요즘에도 마이크 잡고 하루에 3시간씩 유료원들을 상대로 특강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 때우려고 주식 특강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뭔가를 자꾸 가르쳐드려요. 왜요? 뭔가를 가르쳐드리면 이분들이 깨닫거든요. 깨달으면 주식을 안 팔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원하는 수익이 100%다. 그럼 90 나올 때까지 안 팝니다. 왜요? 배웠거든요. 몰랐는데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끔 해드리려고 유료원들한테는 매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무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황도 설명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힌트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증시가 또 크게 올랐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0.5%, 코스닥은 1.4% 크게 올랐어요. 누가 저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가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부분 살짝 얘기해드리고요. 뭐 지난주랑 거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살짝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해요. 이제 확진자 수가 또 600명을 넘어섰다고 막 그러면서 또 얘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2단계 이런 식으로도 시행이 되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과거랑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움직일지 그 부분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시원하죠, 그죠? 네. 사상 최고가예요. 사람들은 자,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코스피 지수건 코스닥 지수건 이제 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비관론자들을 대놓고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그렇죠? 네. 제가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증시는 이제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라. 그 다음에
뭐 종목을 매집을 하셔서 상승장에 소화에 당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비관론자들하고 거꾸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비관론자들이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왜요?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이제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수많은 개인들이 속았거든요. 네. 제가 증시 조정은 이제 뭐 여기처럼 안 나올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는 더더욱 증가하면서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네. 증시가 안 올라갈 때는 조정 온다고 난리를 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이 매집하면서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세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돌리면서 매집을 할 때는 지수가 조정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가가 이제 이만큼 많이 올라오니까 또 많이 올라왔다고 조정 올 것 같아요. 여기서도 조정 타령, 여기서도 조정, 여기서도 그랬죠. 네, 여기서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조정 올 거다, 조정 올 거다 그래요. 미치겠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 속으세요. 누가 속으시는 줄 아세요? 네. 거기 다음에 할게요. 근데 아무튼 너무 많이 속으세요. 솔직히 저도 지난주부터 얘기했었지만 지수 이거는 너무 과열된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과열된 거 맞아요. 거래도 이만큼 증가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열된 거 맞습니다. 코스닥도 과열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살짝 눌러야 되겠죠? 눌러야 그 다음에 많이 갑니다. 여기서 누르고 많이 올라왔고 누르고 많이 올라왔듯이 역시 과열됐을 때는 눌러줘야 그 다음에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이게 이제 누르면은 비관론자들이 그래요. 지수 조정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지수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할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틀려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종목을 들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수익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면 다 손해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면 무서워서 다 손절만 했던 사람이고 현금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성향의 투자자들은 압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그 종목들 하락을 하겠죠. 그럼 지수가 당연히 꺾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누가 가요? 지수가 올라올 때 못 올라왔었던 소외주들이 급등합니다. 왜 급등할까요? 지수가 하락하는 걸 받쳐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수를 처음에 여기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 100개 정도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가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수를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 한 10개에서 20개가 끌어올리고 나머지 900개는 쉬었다. 전체에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 각각 대충 1000개 정도는 되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게. 물론 이제 뭐 ETF나 뭐 이런 것도 다 빼야 되겠지만 대충 1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수를 끌어올린 대형주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급 해가지고 10개, 20개가 지수를 거의 다 끌어올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들이 급등을 심하게 했으니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수도 하락을 하겠죠? 지수가 하락하는 걸 막아줘야 되겠죠, 누군가는? 누가 올라오겠어요?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수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비관론자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안 할까요? 아, 예, 레몬트님하고 우리 뽀야님도 어서오세요. 아, 우리 여기 또 회원들 얘기 안 해드렸네. 기와 가보님하고 네, 하늘이님, 자유로운 영혼님도 어서오세요. 네. 지수가 하락하면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강하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모른다고요? 안 해봤으니까. 종목을 들고 견뎌서 수익을 내봤으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할 텐데 맨날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고 오만상 잔머리만 쓰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세게 얘기해서 잔머리만 쓰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정이 온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를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가 욕 안 합니다. 같은 전문가가 전문가를 왜 욕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주변에 수없이 번져있는 누구예요? 비관론자들, 즉 일반 개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겨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지수가 하락하면 급락 나온다고 겁을 내는 거예요. 제 얘기가 공감이 가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은 맨날 비관론자들한테 끌려다닌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뭐 한 분이 찍으시건 두 분이 찍으시건 상관없어요. 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JJ님 2018년 말 2019년 그때에도 저희 방 수익 났고요. 여기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제 사진 클릭하시면 자유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우스 김사장님이 해놓은 게 있는 그 매매일지 최근에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분이 2018년 1월달부터 회원이셨어요. 네. 2018년 1월달부터 초부터 네. 매달 수익 나셨습니다. 네. 뭐 의심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해 보고 오세요. 네. 회원들 실제 그 매매 계좌 그 매달 다 찍어서 올려주신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똑같이 매집하고 수익 내고 그랬어요. 힘내세요. 속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많으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행동하셔야 되겠죠. 주식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뭘까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세요. 개인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개인과.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제발 개인들끼리 스터디 그룹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모여서 뭐 동학개미들끼리 무슨 스터디 그룹을 한다고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놀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면 공부를 잘해줘요. 공부가. 쉽잖아요. 그죠? 네. 내 성격이 좀 밝아지고 싶으면 밝은 성격의 사람들하고 놀면 돼요. 주식을 잘하고 싶으시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놀면 돼요. 근데 개인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스터디 그룹 만들어요. 서로 한번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그거. 시간 낭비라니까요. 저도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선한 게 아니니까요. 맞죠?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죠? 지수는 설명할 거 없어요. 좀 눌러줘야 돼요. 근데 정리를 한마디로 해드리면 지수를 이렇게 많이 올린 종목들이 있겠죠. 눌러야죠. 그러면 누가 올라온다고요? 다 떨어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야? 응? 누가 그런 소리예요? 지수 하락하면 다 급락한다고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여태까지 못 올라왔던 소유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를 완충작용, 즉 받쳐줍니다. 지수를 근본적으로 다시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떨어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아셨죠?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누구겠어요? 안간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 소유주들이죠. 그쵸? 네, 그쪽을 찾아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수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걱정하지 마셔라. 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테마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딴 쪽으로 넘어가죠. 특정 대형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쪽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항상 뭐 SK 하이닉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얘기해 드렸는데 기가 막힙니다. SK 하이닉스 저희 요번에 11만 8천원 정도에서 다 팔았거든요. 현재 가격이죠.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 팔았어요. 수익이 8만원대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정말 잘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있죠. SK하이닉스도 급락했었죠. 그때 왜 급락했냐면 코로나가 그때 잠깐 좀 또 번졌었죠. 모든 코로나가 무슨 교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보수 집회에서 그랬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조정받았는데 그때 SK하이닉스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하락합니다. 재밌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터지면서. 그때 이렇게 하면서 개인들 다 밀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게 하락을 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개인적인 질문 많이 받았으니까. 네. 돌멩이님 어서오세요. 이 당시에 뉴스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여기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를 많이 했죠. 기억하시나요? 중국의 화웨이를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출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화웨이 제재 압박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SMIC 같은 이제 뭐 저기 뭐야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들 제재하고 막 그랬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반도체 못 팔게 하고 그래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못 팔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막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깰 것처럼 이제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뉴스가 뭐라고 나왔느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그 가장 큰 피해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라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오늘은 번호 좀 찍어볼까요? 2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세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다. 2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기억하시나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그 피해주라고 걱정된다.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거밖에 없어요? 거봐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15일 행성님도 기억하시죠, 그때? 네. 그래요. 이 기억들을 하셔야 돼요. 기억 못하시면 나중에 또 당한다니까요. 그때 그러면서 지수 급락시키고 SK하이닉스가 그때 급락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속지 마라. 생각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못 판다 치자. 그럼 누가 수혜를 입어요? 삼성의 점유율을 화웨이가 다 뺏어갔거든요. 그럼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많이 팔고 PC도 많이 팔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좋은 거 아니에요? 화웨이가 망하면 사람들이 화웨이 망했다. 우린 그럼 이제 휴대폰 쓰지 말아야지 그러나요? 누군가는 그거 판단 말이에요. 그쵸? 네. 왜 걱정을 하냐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거 판다. 근데 그 수혜주가 우리나라 아니겠느냐. 5G 중계기도 삼성에서 하니까 우리가 수혜주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팔 게 아니다. 저 기사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 기사가 바뀌어서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요즘에 기사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지금 기사가 신문기사가 180도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와 반도체 제재는 제재의 최대 수혜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을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응? 여기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여기서는 입 싹 닦고 똑같은 언론사에서 다시 이게 수혜주래요. 화 안 나세요? 이런 거 갖고 화내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똑같은 얘기를 여기하고 여기서 다르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코로나 테마주 얘기해야 되는데 또 20분 동안 지수 걱정하지 마라, 언론에 속지 마라, 또 20분 동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기법 얘기하고 총목들 아무리 얘기해도 뭐합니까? 제 강의 딱 끝나면 또 가서 뉴스 보시잖아요. 뉴스 보시면서 또 불안해하시잖아요. 그쵸? 네. 뉴스 좀 그만 보세요. 네,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뉴스를 다 거꾸로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세력들이 개인들 다 속여서 여기서 다 뭐했어요? 손절시켰습니다. 제 주변에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왜 그러느냐? 안 되겠대. 우리나라 끝났대요. 그래서 손절하더라고요.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시겠어요? 네. 동학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털렸겠어요. 손절당하고. 그 뉴스 보면서. 지금은 기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죠. 이 얘기를 오늘 저녁 방송 때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왜냐면 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없고 안 하고 넘어가자니 또 여러분들 또 속을 것 같고
아시겠죠? 네. 하자니 시간이 없고, 네.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대형주나부터 이제 그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되면 내일 얘기해드릴까요? 이게,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또 SK하이닉스도 좋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또 제 얘기 들으면 또 밤잠 또 설치실라 또. 자, 우리 개별주 테마주 얘기할까요? 그죠? 네. 코로나 테마주 얘기해볼게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는 한 달 전에 미리 했었어요. 10월달에도 그랬었고, 이제 12월달이죠. 11월달에도 코로나 테마주가 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큰 그림은 그려드렸거든요. 확진자 100명, 200명 나올 때쯤에, 지금 이제 500명, 600명을 넘어섰는데, 200명 나올 때쯤에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근데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코로나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첫 번째, 예전에 많이 갔던 종목들이 또 갈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테마가 생긴 지가 올해 1월 달이고, 지난달이었으니까 11월 달까지 총 11개월 동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내내 올라온 거예요. 코로나 테마주가 1년 내내 올라왔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테마도요, 6개월 이상 못 가요. 그렇지 않나요? 대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요. 대선주를 제외하고, 하다못해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도 한 종목이나 한 테마가 아무리 세고, 진짜 무슨 그렇게 스태미너가 넘쳐도요, 6개월 이상 못 가요. 근데 코로나 테마주는 지금 얼마예요? 11개월을 끌었거든요. 11개월. 2년 전에 북한이랑 뭐 판문점 평화회담 할 때 북한의 뚱뚱한 분이 자꾸 우리나라도 내려오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한 갔다 오고. 네. 전 김정은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서 좀 공산당 얘기할 때는 좀 제가 안 좋게 얘기합니다. 네. 참고해서 들으세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랬을 때 제가 오죽하면 그때 지지난주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냉면 먹을 때 일부러 북한 공연단 그 소리도 안 들으려고 난 귀에다가 딴 거 꽂고 있었다고. 풀릴까봐.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또 왜 해드리냐면, 그렇게 그때 대북주도 난리칠 때도요, 대북주 몇 달 못 갔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려요? 쭉 보실래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철도주들이 많이 갔죠. 그죠? 그러면은 철도주 중에 뭐를 보시면 좋냐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이 잘 보인다. 3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약간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예,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네네. 유튜브 쪽은요? 네.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약간 좀 버벅거렸어요. 네. 자, 볼게요. SK하이닉스인데, 이거 말고 대북주 중에 그때 푸른기술 이런 거 보면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테마가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 좀 다르긴 한데, 아무리 세도요, 한 테마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센 것도 길게 보는 대선주도 한 2, 3년은 가거든요. 근데 2, 3년 동안 매일 가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 한두 달에서 2, 3개월 올리고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한다. 잠깐만요. 버퍼링이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푸른 기술 보시면 이게 언제예요? 대북주죠. 푸른 기술이 처음에 이만큼 올라갈 때 몇 달 동안 갔는 줄 아세요? 3월달에 급등을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3월달에 급등 시작해서 고점이 이제 6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 달수로 4개월 갔어요. 4개월. 이게 한계였다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대북주도 이랬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코로나 관련주 중에 뭐 좋아하세요? 시젠은 다 아시죠? 진단키트, 우두머리, 시젠 보자고요.
CGN이 이게 얼마 또 올라갔어요? 제가 길면 6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상승을 시작한 게 1월달 거의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죠? 네. 2월부터 보죠. 2월부터 8월까지 대충 6개월이죠?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쉬든지 아니면 급락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쉬었다가 또 가든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 오른 거는 좀 더 오래 쉬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이론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면 바로 가야지 이러면서. 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주가 지금 그 이슈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개월 동안 1년 내내 코로나가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12개월이나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지긋지긋해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조심조심 하시는데 아마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 세력은 코로나 테마주가 안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즌이 왜 못 가냐고요? 실적이 좋은데 왜 못 가냐고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위에서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게 쉬지도 않고 그냥 가겠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소형 테마주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오늘 강의를 이 차트가 좀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NH투자증권 요게 여기서 버벅거리네요. 잠깐만요. NH투자증권에 뭐가 문제가 있나봐요. 잠깐만요. 네. 차트를 하나 띄워놓고. 지금 이제 올해니까 이 코로나 테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다 대부분 지났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전에 이제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많이 못 가고 어떻게 간다고요? 새로운 이제 소외주들이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단키트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해먹었다는 표현이 맞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뭐 없어요. 시세 분출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대시세를 분출했다 점잖은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여기 의미 전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어지간하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건 그냥 한마디로 해먹은 겁니다. 맞죠, 그죠? 네. 이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네. 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이건 그냥 해먹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진단키트를 너무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쵸? 이거 지금 과당 경쟁이거든요, 지금. 네. 경쟁도 되게 치열이 지금 되게 심해져서 그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이 피로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이 어떤 게 가냐면 평상시 사람들이 모르던 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진단키트 요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코로나 치료제 중에 누가 가겠어요? 가는 거 있어요. 종근당 바이오처럼 가는 게 있거든요. 누가 가는 거예요? 앞에서 못 갔던 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중에 푸드웰이라고 있거든요. 푸드웰이 뭔지 아세요? 식당 9시 이후에 못하게 하고, 그죠? 테이크아웃이나 뭐 요런 거 하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거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급등했던 수혜주가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한국 패키지예요. 대충 이름에서 느낌 오시죠? 한국 패키지가 뭐 하는 회사겠어요? 말 그대로 패키지. 포장용기 만드는 회사가 한국 패키지잖아요. 이게 많이 갔어요. 최근에도 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상한가가 안 나오죠. 처음에 8월 달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났을 때 그때는 상한가를 치면서 갔었어요. 이건 이재명 테마주도 됩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가 안 나오죠. 왜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다 알아버렸으니까 올라가기는 가되 버벅대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게. 그쵸? 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새로운 게 나왔어요. 누구요? 푸드웰이라고. 저희 방 보여준 곡인데 저희 방에 오늘 상한가 나온 게 좀 있거든요. 라이브 쪽에서 추천 나온 게 푸드웰인데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름에 푸드 들어가니까 먹는 거 관련된 회사겠죠, 그죠? 여기에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잠깐 그
급등했던 적은 있어요. 코로나 초기에 막 그때 택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여기가 언제예요? 8월 말 9월 초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었는데 안 가고 꾹꾹 누르고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혹시라도 개인들이 눈치챌까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최근에 자우리 정렬 나란히 매집해놓고 있었죠. 재매집해놓고 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한가 이기 갔습니다. 이런 거를 주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고 5,000원대에서 매집했고요. 지금은 7,500원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수익이 50% 넘어가겠죠. 이런 게 간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못 가고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었던 코로나 테마주, 즉 세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코로나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가기는 가는데 누가 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쫙 늘려져 있던 거, 이런 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아까 왜 간다고요? 먹는 거 관련돼서 통제를 하기 시작, 식당 같은 데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국 패키지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방은 이제 먹는 거 관련주들을 꽤 사놨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실제로 실적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강세, 그 다음에 원화 강세, 원자재 강세, 원화 강세, 이것 때문에 먹는 거 관련주들은 수혜주가 되거든요. 왜요? 테마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두유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두유 딱 생각하시면 삼육두유나 아니면 배지밀, 정식품이 생각나시죠? 거기서 쓰는 콩이 우리나라 콩일까요? 수입 콩일까요? 대부분 수입이겠죠. 그쵸? 대부분 수입이겠죠. 네. 수입 원자재를 많이 쓰는 그 기업은 원화가 강세일 때 좋을까요? 원화가 약세일 때 좋을까요? 원화가 강세일 때 좋겠죠. 왜요? 수입품을 달러로 계산해야 되는데 1달러당 1,000원일 때가 좋겠어요? 아니면 900원일 때가 좋겠어요? 900원일 때가 좋겠죠? 그럼 원화 강세라고 하잖아요. 테마주가 여러분들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거시경제 원자재 지표 흐름 보면서 세력들이 그거에 맞춰갖고 테마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저기 무당들 그냥 굿하듯이 오늘은 어떤 테마주가 가나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거시경제로 다 보면서 전 세계 경제 동향, 트렌드, 원화, 환율, 금리, 채권 가격 그거 다 보면서 테마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왠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귀신이고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그럼 귀신이죠. 그건 점치는 거니까. 그쵸? 네. 뭐 타로 카드 점치는 거죠. 그럼. 오늘 귀인을 만날 것 같습니다. 그 점치는 거죠. 오늘은 어떤 테마주가 갈 것 같습니다. 점치는 거 아니니까. 진짜 세력은 주식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다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왠지 이거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점치는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서점 가셔서 주식 책들 많이 사보셨죠? 거기서 정말 좋은 책이 뭔지 아세요? 차트 타령하는 책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얘기 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점성술사랑 똑같다. 점성술사, 타로카드 점치는 사람이랑 똑같다고만 얘기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경험도 많이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테마 형성은 그렇게 점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과학적이라니까요. 테마는 과학이라니까요.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코로나 테마주 중에 그동안에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게 맞는데 근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푸드웨어 같은 게 상한가 나왔죠. 다른 먹거리 관련주들은 조금 더디게 올라오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죠, 그죠? 왜 안 올라올까요? 그 친구들은 왜요? 앞에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이만한 산이 있겠죠. 푸드웰은 간 적이 없으니까 매물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쭉 뽑은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 앞에서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앞에 산이 있죠.
이걸 다시 돌파해서 가야 되니까 매물대 저항이 좀 있겠죠. 그 돌파한다고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푸드웰은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뚜껑 열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테마주가 요즘에 이렇게 움직여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똑같은 먹는 건데 이거 왕년에 잘 나가던 건데 한국 패키지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안 가요? 아니 상한가 한국 패키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안 가고 다른 게 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죠? 그래요. 1000명 넘어갈 수도 있고 2000명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어들면 또 K방역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오겠죠.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좀 줄어들겠죠. 네. 근데 아무튼 코로나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하고 싶으시면 여태까지 안 간 것 중에 찾아서 하세요. 푸드웰 같은 거. 푸드웰이나 이게 저희 방 종목도 위주로 얘기하는데 푸드웰하고 좀 전에 보셨던 SK 하이닉스 이런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식 이거 되게 쉬운데 되게 쉽게 하는 건데 뭐냐면 잠깐만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주식을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으시죠? 편안하게 단타 치는 것보다 이제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운 원리인데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초보분들한테. 여기 이평선 보이세요? 이동평균선? 잘 보이신다? 4번째 보세요. 오늘 이거 판서 프로그램 이상한 건지 자꾸 이상해지네 이거 오늘. 잘 보이시면 4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잘 보이시죠? 오늘 컴퓨터가 이상해요. 컴퓨터 이상한 게 아니라 서버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이평선을 제가 설정을 좀 더 해드릴게요. 할 얘기 많은데 요즘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방송 시간이 늘 짧아요. 여러분들 보통 이평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많이 보시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죠? 네. 잠깐만요. 네,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잘 보시면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보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기존 애들 그럴 거예요. 저 얘기 또 하시네. 너무 중요하니까.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이평선이 여기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는 이평선인데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파시는 거예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그 사이가 바짝 좁혀져 있다. 그러면 매수 세력이 매집할 때는 이평선을 모인 상태에서 매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 간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잖아요. 여기 5일선이겠죠? 밑에 거 21선, 61선이죠? 자, 어때요? 5일선하고 21선의 간격이 이만큼이죠? 21선하고 61선의 간격이 이만큼이죠? 서로 비슷하네요. 주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121선하고 61선 간격도 좀 커지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평선이 일정하게 쫙 벌어지죠? 악어 생각하시면 돼요. 악어가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물어야죠. 이평선이 쫙 벌어지면 악어 입이 닫히듯이 이렇게 뚜껑이 덮이는 거예요. 조개가 쫙 벌리고 있다가 다시 닫듯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닫듯이 그렇죠? 입을 닫는다고요. 입이 이렇게 잔뜩 벌어졌을 때 즉 악어 입에다가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시겠죠. 그렇죠? 네. 악어가 어지간하면 입을 안 벌려주겠죠? 그래요. 물리신 거예요. 표현이 참 쉽죠? 그죠? 네. 이렇게 악어 주둥이 벌리듯이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된다? 물리는 거예요. 악어한테. 악어가 잘 놔주나요? 악어 턱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악어한테 물리면 끝난다는 거. 그죠? 네. 타잔이 아닌 이상은 우린 그 악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파산 영화 보면 악어 입도 막 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악어랑 싸워서 이기고. 네.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죠. 네. 물리지 마세요. 입이 쫙 벌어졌을 때는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악어가 입 다물고 있는 거 뭐겠어요? 푸드웨이를 잘 보시면 입 다물고 있다가 이게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이평선을 쫙 붙여놨죠. 여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여기는 세력만 있고 개인들이 없어요. 개인들한테 이런 거 추천하면 욕을 먹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주냐고 추천하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특히 단기 성향인 사람, 매줍주를 좋아하고 눌림목은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거 추천하면 승질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거 추천하면은 승질내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급등 나옵니다. 아셨죠? 급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제껴버린 겁니다.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력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종목 사서 하루 이틀,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을 못 견디시죠? 세력은요, 자기들 사놓고 1년 동안 없는 척하는 세력도 있어요. 세력이 얼마나 독한데요. 세력이 왜 그렇게 한 종목 세력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본인들이 주가를 올려서 크게, 즉 누적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올려버립니다. 잡초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잡초가 자기가 싹을 터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싹을 틔우는데 아니면 그건 안 나온다니까요.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만히 있는다잖아요. 세력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세력도 분산 투자하니까. 여러분들만 몰빵하지 비중을 실어버리잖아요. 그게 주식 잘하는 거라고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은 비중을 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성격상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서 안 하는 거는 다행인데 모르고 안 하는 거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종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아는데 내 성격이 도저히 안 돼서 나는 몇 종목 이내로 한다. 그거는 그분이 알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종목을 적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판이 바뀐 걸 모르는 거니까.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세력도 분산 투자한다니까요. 네. 개인들만 몰빵해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큰돈 번다고. 죄송하지만 큰 돈도 벌 수 있겠지만 실수도 크게 여러 번 하시겠죠. 개인들은 실수 한 두세 번만 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코로나 테마주들은 어떤 게 올라온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군당 바이오인데 우리 이호님이 지금 매매일지 올려주셨는데 보세요. 종군당 바이오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간단하게 드릴게요. 코로나 테마주를 크게 뽑은 게 없어요. 앞에 여기 상한가 2개 나온 적 있죠? 상한가 2개 이게 마지막에 상한가가 아니에요. 상한가 인척한 거지.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풀린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전문가다 보면 보여요. 상한가 아니네? 대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실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거? 보이실란가요 이거? 네. 대본 잡아내잖아요. 아이고 화살표가 잘못됐군요. 상한가 풀렸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때 이게 양봉 아무튼 상한가 비슷하게 2개 만들어 놓고 뭐 했냐면 그대로 눌러버렸어요. 뒤에서 시세 분출 안 하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지금 또 올라오는 겁니다. 종목당 바이오인데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110% 이상 났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대박님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요. 아까 컴퓨터가 이거 때문에 좀 버벅거렸군요. 잠깐만요. 종무당 바이오가 뭐냐면 앞에서 많이 이제 제대로 뽑지 않았던 이게 코로나 수혜주인데 이게 수익이 이제 112% 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방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화이자 백신 수혜주로 지난달에 나갔어요. 지난달 12일에 나갔으니까 한 달 아직 안 됐죠. 매수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라고요. 11월 12일에 나갔어요. 매수가 확인해 보시면 매수가 대비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2% 수익입니다. 먹고 좀 제끼죠? 거래 터트리면서. 이게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들이 앞에서 못 갔던 거, 제대로 시세 분출 안 하고 그냥 훅 눌러버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아까 푸드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후발주를 좋아해요. 테마가 형성이 처음 될 때는 선발주를 당연히 사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2탕, 재탕, 3탕, 뭐 4탕, 5탕씩 하면은 선발 앞에서 유명한 거 말고 아직까지 시세 분출 안 한 거 그걸 찾아내서 들어갑니다. 그거거든요. 우리 이호님이 매매일지란다. 계좌를 찍어서는 아까 하나 보내주셨는데 수익률이 똑같죠? 112%.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분 수익률이랑 저랑 똑같잖아요. 112%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희 회원들은 매수 가격이 동일합니다. 진짜입니다. 매수 가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니까요. 네. 그 수익이 110% 나있잖아요. 우리 이유님이에요. 네. 매매일지도 올려주고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수익이 제대로 뽑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못 갔던 거, 인기 없는 거, 그런 쪽에서 지금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이 넘어섰다면서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뉴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병실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병실이 부족할까봐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뉴스 보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테마를 미리 뉴스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대충 이제 미리 감지했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음압병실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뭘 만들어놨느냐? SY를 급등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음압병실 수혜주를 급등하는 건데 저희 방에서 이것도 단기 쪽에서 나갔는데 여기 11월 19일에 나갔어요. 만들어놨을걸요? 잠깐만요. 문자 나온 걸 보세요. 요즘엔 제가 수익 나온 홍보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이었죠. 정신교육이란 정신무장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네. 근데 11월 19일날 이건 추천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네. SY 음압병동 수혜주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매수 가격이 4,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상한가 나왔죠. 수익이 한 45%예요. 내일 이제 갭상승하면 70%짜리 수익도 나오겠죠. 그죠? 네. 한 달도 안 됐다니까. 음압병동 수혜주죠?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저희 방에서 음압병동 관련 수혜주로 음압병실 수익 확인한 게 시수억이거든요. 시수억이 언제 급등했죠? 8월달에 급등했잖아요. 지금은요. 앞에서 많이 갔으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또 갈 거라고 생각하셨죠? 앞에서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무상자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체력이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SY가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그냥 시수억이 상한가 여러 번 나왔을 때 이거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바닥에서 쭉 눌러져 있다가 11월 초부터 정부 언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세력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해볼까? 우리가 제2의 시수억이 한번 돼볼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왜요? 시수억이 못 가니까 제2의 시수억이 되려고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거래를 실으면서 여기를 치고 나가죠? 여기랑 거래 비교해보세요. 훨씬 많죠? 네, 돌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뚫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후발주잖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주식하는 사람은 SY를 산 게 아니라 시수억을 샀을 확률이 더 높겠죠. 시수억이 제일 유명했으니까. 시수억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던 거 아니에요. 저 여기서 팔았어요. 보여드릴까요? 오랜만에? 잠깐만요. 네, 문자 보낸 거 있을 거예요. 수익을 못 내고 말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었다니까요. 잠깐만요. 시수억. 그 다음에 신성기인지도 했었고. 시수억이 여기 있다. (8월 19일날)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날 그날 아침에 시초가에 사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료가 뭐였어요?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 팔아버렸어요. 싹. 그리고 끝냈어요. 수익은 350%. 공식적으로 352%까지 수익 났고요. 그때 팔았던 가격대 어디겠어요? 여기였어요. 매매 깔끔하게 하죠. 그냥 끝냈다니까요. 그냥 끝. 질질질 안 끌려다녀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추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돈이 벌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왜 해드리겠어요? 조정 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사세요. 빨리. 제가 그랬잖아요. 제지주들 안 끝났다고. 그 얘기 기억하시면 5번 찍어보시고요. 기억하시나요? 제지주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5번 찍어보시고요. 물어봐야 돼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제지주.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제주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주는 별로 개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보면 우량한 보유종목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그때 영풍제지 얘기해드렸는데 영풍제지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금요일에도 급등 나왔고 근데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대형포전 이런 거 계속 움직이잖아요. 금요일에 급등 나왔죠. 오늘 아까 영풍제지가 아까 상한가 들어갔어. 상한가 들어갔다 풀린 걸 겁니다. 상한가 갈 뻔했었군요. 23%. 아직 제지주 중에 안 간 게 있거든요. 뭐냐고요? 안 가르쳐드리죠.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제 코로나 테마주가 옛날에 유행했었던 손소독제, 그 다음에 알소포트 같은 뭐예요? 비대면 이거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약간 떠있긴 하지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상한가 어디서 나온다? 앞에서 못 갔던 테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보면 시소록을 했다가 지금은 그거 안 하고 딴 데가 있잖아요. 왜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찾으세요. 종목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은 뜰채에 갖다가 뜨면 된다고. 바닥에 널려 있다고요. 많아요. 요즘에 저희 방 회원들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낮에 오전에 뭐 방송 운영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방송 운영 이렇게 합니다.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방송차가 열어놓습니다. 새벽 7시에. 아침 7시가 새벽은 아니죠. 아침 7시쯤에 방송차 열어놓습니다. 회원들이 이제 천천히 들어오십니다. 방송 시작은 8시 55분부터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서 길면 10시 한 40분, 50분, 뭐 그때까지 1시간 반 이상 방송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후 방송은 2시 한 반 정도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합니다.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방송합니다. 3시간 정도.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얘기 할까요? 기와 가관님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우리 회원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는 무료 추천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무료 추천은 하나도 안 하는데 회원은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회비도 제일 비싸죠. 종목이 자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얘기 듣고 나가세요. 하루 종일 뭐 가르쳐 드립니다. 요즘에는 거래량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누적 수익 크게 내드리려고요. 이미 제 기존 회원들은 매집 다 해놨어요. 종목은 자신 있다니까요. 그럼 이분들 수익을 많이 내드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도 사인 나오기 전에 이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리딩이에요. 리딩이 뭐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뭐 그러는 게 그것도 리딩이지만 리딩의 한 부분이지만 스윙으로 저는 스윙을 하지 않습니까? 단기도 하지만 스윙도 하는데 스윙을 위주로 하는 전문가, 스윙 중장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요, 스윙 이상은 단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진짜 리딩은 뭐냐면 회원들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물론 수익을 많이 내드려야죠. 근데 그 수익을 많이 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 낼 때까지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자꾸 가르쳐 드리면 돼요. 뭘 가르쳐 드리면 될까요? 수익을 그때그때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기법 강의나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는 걸 해드려요. 지금 뭐 해드리냐면 박스권 돌파할 때, 악고점 제낄 때,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거래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물대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왜요? 시간 때우려고요? 아니요. 얘기 듣고 마음 편안하게 수익 크게 내시라고요. 누적 수익 극대화시키라고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문자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반이랑 라이브하고 종목이 똑같습니다. 근데 문자반 회원들 수익률이 라이브 회원들 수익을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브에만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종목을 따로 많이 뿌려서요? 아니요. 똑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세를 내도 라이브 쪽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비 차이가 라이브는 88만원이고 문자반은 48만원이죠? 40만원 차이 납니다. 방송 듣고 못 듣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률 차이가 왜 나냐?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이 종목을 왜 샀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거엔 어땠고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세력이 어떻게 속이는지 그렇게 다 하겠죠. 똑같이 매수 매도 같은 시간에 나가도 이분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왜요? 매도세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니까. 리딩대로 100%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거라니까요.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무방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뭐예요? 종목 얘기를 못 하잖아요. 상세한 기법 관리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들어도 돈 많이 되시죠? 라이브에서는 이거보다 10배 이상 더 강하게 방송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얘기해도 이분들이 믿어주시니까, 리딩대로 따라주시니까, 리딩대로 따라주시려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니까 저는 뭐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왜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요? 저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리딩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회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리딩대로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리딩입니다. 그래서 회비가 비싼 겁니다. 회비가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또 단합도 잘 돼요. 회원들끼리 배려도 잘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 방은 지금 편안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제가 아까 수익 낸 거 몇 개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아니 맨날 자랑만 하고 그런다고. 죄송하지만 최근에 2달 동안 자랑 안 했습니다. 오늘 수익 낸 거 몇 개 얘기했는데 최근에 수익 낸 거 거의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 파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DSC 인베스먼트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제일 싸게 사신 분이 3,000원입니다. 100% 수익 났겠죠. 4,000원에 사신 분도 있고요. 가서 뭐 비싸게 사서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오늘 다 갖고 들어오신 분들, 저희 회원들, 제가 추천한 분들 다 오늘 싹 매도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이렇게 리딩 해드립니다.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싹 매도했어요.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푸드웰 상한가도 나왔고, 종문당 바이오 갖고 계신 분은 종문당 바이오 또 급등해서 좋고, SY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좋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SK 하이닉스 파신 분들은 이거 갖고 어디로 갈까 또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방에서 뭐 하냐면요, 윤석열 관련주, 코로나 숨겨진 수혜주들,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들 매집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천하부장님은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라이브 이벤트 다음 주에 공개 방송 있거든요. 예,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다음 주에 공개 방송 월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정형이 금요일날 참 그거 물어보셨죠? 네. 카톡방하고 문자방은 다릅니다. 예, 여기 회원이 물어보셔서 이거 좀 해드릴게요.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카톡방하고 문자방은 다르고요. 카톡방은 한 달에비가 80만원입니다. 네. 80만원이에요. 카톡방은 단기 위주로 주에 종목 추천하고요. 거기 나부터 회비가 8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카톡방은 원래는 이제 한 달에 80만원씩 해서 이제 회비를 따로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운영 안 하고요. 얼마 전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라이브 1년 결제하시면 800만원이거든요. 근데 라이브 1년 결제하시는 분들만
카톡방 그냥 1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카톡방은 라이브 1년 결제하셔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면 카톡방에 있는 회원만 한 70명 정도가 되세요. 네, 거기 70명 이상 있거든요. 거기도 카톡방에만. 네. 근데 이분들 대부분 인분이 다 이제 장기 회원들이세요. 네, 이분들은 거의 6개월 결제 아니면 1년 결제하셨거든요. 그래서 카톡방 만들면서 1년 결제하시면 다 그냥 카톡방 쓸 수 있게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카톡방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종목 추천이 단기입니다. 네. 아까 SY하고 종문당 바이오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거기서 나왔고 오늘 그 하림이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하림도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 산 거죠.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는데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단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스윙입니다. 네, 스윙은 이제 대충 보유기간 보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스윙 목표 수익은 30% 이상입니다. 30에서 5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시장이 좀 좋으면 일주일 안에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지루하거나 좀 누르면은 보름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미정형님 뭐 답변 됐나요? 네.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좀 실력도 쌓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래 지금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라이브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직장인이고 뭐 좀 그래서 아니면 투자 금액이 좀 너무 적어서 라이브 회비가 좀 부담된다 그러시면은 네,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뭐 어디로 들어오시건 간에 이제 제가 그 투자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네,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정 형님 뭐 답변 됐죠?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고요. 네. 지금 9시 10분 넘었기 때문에 방송을 좀 맞춰드려야 돼요. 네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요. 지수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 있죠? 네.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거, 그 종목들은 눌러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급락을 하면 그거를 받쳐주는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목간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 테마주예요. 어정쩡할 땐 대선주. 그쵸? 잊지 마세요. 어정쩡할 땐 대선주. 네. 아셨죠?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걸로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추미애 이 사람 뭐 윤석열 씨 싹 정리한 다음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하려고 할 겁니다. 언제부터요? 크리스마스 전후 그때부터 어떻게든 윤석열 씨 문제를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쭉 가다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뭐 할지. 선거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모르시겠다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10시 넘어갈 것 같네요. 그죠? 네. 궁금하시면 내일 또 들어오세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셨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우리 회원들 종목들 같이 사서 수익들 많이 내시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들어가십시오. 네.